때는 조선 후기 인왕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한적한 마을. 아내를 일찍 여인 젊은 선비, 이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였으나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세월을 허송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여종, 연화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몰락한 의원 가문의 딸로 총명하고 어릴 적부터 남몰래 주인을 연모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이선비는 기방에서 노름으로 전 재산과도 같은 백냥을 잃고 말았습니다. 텅 빈 방 안, 그는 차가운 술잔만 기울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정말 큰일이구나. 백냥이라니.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젯밤의 광기가 후회와 절망이 되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빚쟁이들은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상대대로 물려온 이 집과 얼마 남지 않은 땅마저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였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미안하오. 당신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었음. 죽은 당신을 볼 면목이 없구려. 이선비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적막한 밤이면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곤 했는데 가끔 연화가 방 앞을 지날 때면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물 길어 왔습니다. 연화는 이선비가 혼이 나기 전부터 이 집에서 일했으니 벌써 15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을 친누이처럼 아껴주던 이선비를 어느덧 남자로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인이 호라비가 된 후로는 그 마음이 더욱 깊어졌지요. 혼잣말, 나으리께서 혼자 계시는 밤이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내가 곁에서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은데. 연화는 우물가에서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으리,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안색이 무척 어두워 보이십니다. 이선비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여인의 향기를 풍기는 연화의 모습이 새삼 눈에 들어왔지요. 아이고, 연화야. 이놈의 세상이 어찌 이리 꼬여버렸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근심이십니까? 혹여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이선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노름판에서 100냥이나 되는 돈을 몽땅 날려버렸어. 연화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00냥이면 평범한 사람이 10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으니까요. 어머나. 그럼 어찌하시려고요?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이 집도 저 땅도 모두 빼앗긴다고 하더구나. 이제 우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 순간 연화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지요. 연화는 이선비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으리. 제가 그 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비는 연화의 말을 듣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야, 네가 하룻밤에 100냥을 만든다고. 그럼 나는 하룻밤에 임금이라도 되겠구나. 하지만 연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임금이 되신다면 저는 중전마마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후궁이라도 좋사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여종의 몸으로 중전이라니. 이선비가 코웃음을 치자 연화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얕보지 마십시오. 제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사옵니다. 비장의 무기? 그저 덜 자란 몸뚱이로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연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오히려 더욱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여인의 몸은 작아도 사내를 홀리는 재주는 바다보다 깊답니다.
특히 밤에는 말이지요. 이선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3년, 그동안 여인과의 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찌할 것이냐? 연하가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며 속삭였습니다. 그리 되면 나으리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몸이든 목숨이든 전부 나으리의 것입니다. 이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연하를 훑어보았습니다. 연하야. 정말. 그래도 된다는 말이냐? 나으리, 제가 거짓을 고하는 사람으로 보이시옵니까? 그럼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으리께서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먼저 약조를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하룻밤 만에 100냥을 벌어오면 저를 더는 여종이 아닌 여인으로 봐주시겠다고요. 너는 이런 순간에도 장사를 하는구나. 나으리, 여인도 먹고 살아야지요. 제 몸값은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촛불이 흔들리자 연하의 하얀 목덜미와 쇄골이 드러났고 3년간 여인의 살결을 보지 못했던 이선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여인이 되었단 말인가? 아니지. 정신 차려야 한다. 연하는 내게 누이와 같은 아이인데. 그러나 연하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조해 주십시오, 나으리. 제가 성공하면 저를 진짜 여인으로 대해 주신다고요? 이선비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까지다. 그 시간 안에 100냥을 가져오지 못하면 저는 몸도 마음도 온전히 나으리의 것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제 연화에게는 단 하룻밤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해가 지자 연화는 몰래 숨겨두었던 고운 옷가지를 꺼내 거울 앞에서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이 정도면 양반님네들 눈이 뒤집어지겠지. 1시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연화는 경성에서 가장 번화한 주막거리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에 곱게 단장한 모습은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술을 마시던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허, 저리 고운 기생은 네 집 처자신가? 저 탐스러운 가슴팍이 꼭 잘 익은 복숭아 두 쪽 같구먼? 살결이 희고 고운 저런 여인이라면 하룻밤 품에 안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상인들의 노골적인 말에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보시오, 아씨. 이리 와서 우리와 술 한잔하지 않겠소? 소저는 연화가 말을 더듬자 상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말투가 좀 어색한데. 진짜 기생이 맞나? 바로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상인이 갑자기 신음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 연화가 재빨리 달려가 노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체한 것이 아니라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입니다. 요즘 잠을 설치시고 근심이 많으셨지요? 그걸 어찌 아시오? 손목을 짚어보니 맥이 북춤을 추듯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연화가 시키는 대로 하자 노인의 호흡이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아이고, 신기하구먼. 정말로 괜찮아지네. 이 처자, 필시 신기가 있는 게 틀림없어. 상인들이 감탄하며 연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어디서 그런 신기한 재주를 배우셨소? 아픈 산에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답니다. 특히나 아랫도리가 부실한 사내들은 심리박에서도 알아볼 수 있지요. 연화의 재치 있는 대답에 상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런 재치 있는 기생은 처음 보았네.
혹시 글도 아시오? 우리에게 시 한 수 읊어주시오. 연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 들어 종이에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시 낭송, 달빛 아래 홀로 앉아님 그리워 잠 못 드네.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이 마음 전할 길 없어라. 좋다. 이런 명필은 대궐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니오. 감동한 상인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제주에는 보답을 해야지. 여기 5냥 받으시오. 나는 10냥. 어느새 연화 앞에는 30냥이 쌓였습니다. 첫걸음치고는 대성공이었지요. 혼잣말, 이대로라면 100냥도 문제없겠어. 연화가 30냥을 품에 넣고 주막을 나서자 벌써 그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들었나? 저 기생이 신기가 있는지 아주 용하다더군. 하지만 연화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무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혼잣말, 이 돈으로는 부족해. 이제 양반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겠어? 청풍루라면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경성 최고의 기방 청풍로. 화려한 누각과 붉은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자 나이든 주모가 나타났습니다. 어이, 거기 처자.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썩 물러가거라. 주모님, 저도 손님들을 상대하고 싶습니다. 주모가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룻밤에 얼마나 벌 자신이 있는데? 주모님의 한 달 수입보다 많이 벌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계집이 미쳤구나. 좋다, 조건이 있다. 내가 번 돈의 3할은 내게 줘야 해. 그리고 손님들이 무슨 추잡한 짓을 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괜찮겠어? 양반님네들은 손이 아주 빠르거든. 저는 오직 제주로만 승부하겠습니다. 제주. 사내들이 밤에 보고 싶어 하는 제주는 딱 하나야? 벗기고, 벌리고, 흔드는 거. 알겠습니다. 약조는 꼭 지키겠습니다. 주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 보거라. 오늘 밤 큰 잔치가 열렸으니 운이 좋으면 큰 돈을 벌겠지만 아니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 청풍루 안으로 들어선 연하는 그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이미 10댓 명의 양반들이 기생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 기생은 처음 보는 얼굴이로군. 아이고, 얼굴이 참 곱구나. 저 봉긋한 가슴이 일품이야. 허리가 잘록한 게 밤에 올라타기 딱 좋겠어. 양반들의 노골적인 시선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연하는 당당하게 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 나으리들께 인사 올립니다. 소저는 오늘 처음 이곳에 온 연하라 하옵니다. 연하가 우아하게 절을 하자 양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곱구나. 춤도 출 줄 아는가?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가야금 앞에 앉아 구슬픈 곡조를 연주하더니 이내 일어나 나비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손짓과 우아한 몸놀림에 양반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춤사위는 대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때 한쪽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중년의 양반, 박대감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사내의 은밀한 병도 고칠 줄 아시오? 어떤 병을 말씀하시는지요? 박대감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래쪽이 역말을 듣지 않아서 말이오. 벌써 3년째라오. 연화가 진지하게 박대감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약하고 혈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화도 많으시고요. 그걸 어찌? 이것은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야 하지요.
연하가 박대감의 등 뒤 혈자리를 지그시 누르자 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이게 뭐냐? 뭔가 뜨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연하는 박대감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인과 잠자리를 하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시고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인은 꽃과 같아 천천히 피워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잠시 후 박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섰어. 양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은 감탄하며 연화에게 돈주머니를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생, 정말 신통하구나. 이런 돈으로는 부족하니 더 받으시오. 순식간에 100냥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연화의 마음이 설렜지요. 하지만 한쪽에서 다른 기생들이 질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뭐라고 저렇게 양반님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아무래도 전현은 가짜 기생 같아. 정체를 밝혀내야 해. 연화는 청풍루를 나오며 품속의 돈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130냥이나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자정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판서 댁마님이 또 큰일 났다더군. 판서 나으리가 또 젊은 첩을 들이려 해서. 연화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판서라면 한양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 중 하나였습니다. 혼잣말, 더 큰 기회가 될지도 몰라. 한번 가봐야겠다. 연화는 마음을 정하고 김판서 댁이 있는 부촌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 뒤편, 낮은 곳을 발견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채로 다가가자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훌쩍. 아이고, 내 팔자야. 연화가 다가가 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부인이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부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뉘시오.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원입니다. 의원.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오는 의원이 어디 있단 말이냐. 부인께 깊은 시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김판서의 부인은 연화를 잠시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맞아요. 나는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롭소. 우리 서방님이 글쎄 젊은 기생을 첩으로 들이려 한다오. 그것도 모자라 나를 별채로 내쫓으려 하니. 이제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신세지. 부인, 저에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술에 취한 김판서가 들어왔습니다. 마누라. 또 구석에서 훌쩍이고 있는 게냐?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김판서는 연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웬 계집이냐? 한밤중에 내 집에 어찌 들어왔어? 판서 대감, 저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의원입니다. 의원. 계집이. 웃기는 소리. 대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감께서는 지금 새로운 여인만 찾고 계시지만 진짜 보물은 이미 곁에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연화가 김판서 부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인을 보십시오. 대감과 함께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평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그게 뭐 대수냐? 이제 늙어서 볼품도 없는데? 젊은 기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김판서의 막말에 부인이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가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
여인의 가치가 젊음과 미모뿐입니까? 부인께서는 대감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인생의 반려자이십니다. 김판서가 소리치며 연화에게 다가오자 연화가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판서 대감, 잠깐만요. 뭘 하는 게냐? 맥이 약하고 불규칙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감께서는 젊은 여인을 상대할 기력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내년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몸의 전기가 냇물처럼 말라버렸습니다. 무리하시면 심장이 터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네. 부인처럼 대감과 호흡이 맞는 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몸에도 마음에도 좋습니다. 젊은 기생은 대감의 전기를 빨아먹듯 금세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김판서는 자신의 손목을 만져보며 고민에 빠졌고 이내 아내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누라. 내가 미안했소. 김판서가 무릎을 꿇자 부인이 놀라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부부가 서로 껴안고 우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정말 고맙소.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오. 이 돈을 받으시오. 김판서가 백냥이 든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청에서 나왔다.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가짜 의원을 잡으러 왔소. 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청풍루의 기생들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계집이 신분을 속이고 의원 행세를 한 자다. 어서 잡아라. 잠깐. 감히 내 집에서 무슨 행패냐? 김판서가 포졸들을 막아서는 사이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선비 댁여종 연화입니다. 하지만 본래는 댁궐 어이의 딸이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뒤 집안이 몰락하여 여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허면 어찌하여 오늘 밤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이냐? 울먹이며 저의 주인님께서 노름으로 백냥 빚을 져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를 아껴주신 주인님을 연모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백냥을 벌어 주인님을 구하고 저를 여인으로 봐달라 청했습니다. 애틋한 사연에 김판서 부인이 눈물을 흘렸고 김판서 또한 깊이 감동했습니다. 포졸들은 듣거라.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충의로운 여인을 벌한다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어서 물러가라. 김판서의 호통에 포졸들은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주인님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서 가보거라. 내 주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김판서 부부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연하는 총 230냥이 든 무거운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이선비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이선비의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나으리.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냐? 정말 연하더냐? 문이 벌컥 열리자 밤새 한숨도 못 자 충혈된 눈의 이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나으리,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연하가 무거운 돈주머니를 내밀자 이선비가 그것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그가 돈을 세어보니 무려 230냥이었습니다. 230냥. 정말로 해냈구나, 연화야. 이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울지 마십시오. 이제 빚도 갚고 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연화야. 나는 내가 이토록 대단한 여인인 줄 몰랐다. 이제 약조를 지키셔야 합니다. 약주, 저를 더는 여종이 아닌 여인으로 봐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선비가 연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고생한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연화야. 너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여인이다. 이선비가 연화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사람들이 보면 어떡합니까? 이제 너는 내 여인인데 뭐가 문제냐? 그때 밖에서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선비, 어딨어? 돈 받으러 왔소. 여기 있다. 100냥 모두 있으니 받아가시오. 빚쟁이들이 돈을 확인하고는 놀라며 돌아갔습니다. 이선비는 환하게 웃으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연화야, 이제 나를 나으리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너의 남자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서방님이라 불러다오.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 그래, 그리 불러주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이웃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이선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제 자랑스러운 아내가 될 연화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이선비와 연화는 남은 돈으로 마을 한복판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전하의원이라는 글씨가 단정하게 걸렸지요. 여보, 생각해보니 그날 밤은 우리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밤이었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하룻밤의 백냥이 아니라 평생의 행복을 얻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룻밤의 기적은